네, 어제 저희가 함수를 공부를 했죠. 오늘도 함수를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할 거고요. 함수는 그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함수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함수를 불러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내는 함수가 있으면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을 때 그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한테 문자열만 우리가 몇 글자냐 뭐 이걸 알고 싶은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전달하면 리턴 값으로 몇 글자인지를 리턴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자주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코드를 만들자가 아니라 미리 코드를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불러서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자가 함수예요. 그 함수한테 넘겨주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정의하는 곳에서, 함수를 선언하는 곳에서 이런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런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함수가 어떤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려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return value, 반환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함수들에 따라서는 반환값이 있는 함수도 있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도 있어요. 그래, 여기 있는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면 숫자를 리턴해 주죠. 숫자를 리턴하니까 리턴 값을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리턴을 하지 않아요. 리턴 값이 없어요. 대신에 어떤 기능만 수행하고 끝나는 거죠. 콘솔 창에 아규먼트들을 출력해 준다라고 하는 기능만 수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값은 리턴하지 않고 그냥 끝나는 그런 함수예요. 함수를 만드실 때는 def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함수 이름을 쓰고 아규먼트들을 저장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은 괄호 안에서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콜론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콜론이니까 블록을 시작을 하겠죠. 여기를 함수의 body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 본체, 몸체. 함수 body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 리턴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어제 저희가 연습을 했었죠. 연습을 했었고 그다음에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디폴트 아규먼트는 함수를 선언할 때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을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 함수들은 호출할 때, 호출할 때, 그, 이 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값을 안 주면 디폴트 아규먼트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값을 주게 되면 디폴트 아규먼트 무시하고 새로 전달하는 아규먼트로 함수가 동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함수를 선언할 때 파라미터의 설정된 기본값을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하는 방식과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포지셔널 방식은 파라미터 순서대로 아규먼트들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워드 방식은 파라미터 이름, 그리고 그 파라미터에 전달할 값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포지셔널 방식과 키워드 방식은 섞어서 쓰셔도 돼요. 섞어서 쓰셔도 되는데, 섞어서 쓰실 때 주의하실 거는 포지셔널 방식을 먼저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방식은 뒤쪽에다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키워드 방식으로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포지셔널 방식과 키워드 방식을 섞어서 사용하실 때는 우선 순서대로 전달하는 거를 먼저.
그 다음에 순서와 상관없이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하면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거는 나중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에러가 나는 그런 코드들도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가변 길이 인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가변 길이 인수는 함수를 선언할 때, 여기 예제를 보면서 볼까요? 함수를 선언할 때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를 하나 써 붙여주는 거예요.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를 하나를 붙여주면, 그럼 호출하는 입장에서는요, 값들을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없어요. 밑에 호출하는 것들을 보시면은요, 아규먼트를 하나만 전달해도 되는 거고요. 아규먼트를 여러 개를 전달해도 되는 거고요.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이 모든 경우 전부 다 전달한 모든 아규먼트가 어디로 들어간다? 아그스라고 하는 변수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그스는 함수 내부에서는요, 튜플이 돼요. 그러니까 1, 2, 3, 1, 2, 10, 20이라고 하는 4개의 숫자를 변수 하나에 저장하려면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리스트 아니면 튜플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파이썬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이 아규먼트들을 튜플로 만들어서 아그스라고 하는 그 변수에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수의 바디를 만드실 때에는 가변 길이 인수를 튜플로 생각하고 뭐 for in 구문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함수의 바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함수 중에 함수를 만들 때 가변 길이 인수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변 길이 인수가 아닌 부분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섞여 있을 수가 있으면 어, 뒤쪽에 있는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렇게 호출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호출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을 한 거잖아요.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을 한 거니까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저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y에 저장되는 거는 숫자 2를 저장하고 있는 튜플이 되겠죠. 음. 두 번째 방식으로 함수를 호출한 경우는 어, 이 숫자 하나는 파라미터 x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모든 아규먼트들은 파라미터 y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되는 방식은 튜플 형식으로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뒤쪽에 가변 길이 인수가 있는 경우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고요. 가변 길이 인수를 두 개를 가질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함수를 호출할 때 모든 값들을 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다 가져가 버릴 거기 때문에 y의 값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함수에서 가변 길이 인수를 선언할 수 있는 거는 최대 한 개까지만 선언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가변 길이 인수가 앞쪽에 선언되어져 있을 때예요. 가변 길이 인수가 앞쪽에 선언되어져 있을 때에는 모든 값들을요. 모든 값들을 누가 가져가 버리냐면 앞에 있는 가변길 인수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뒤쪽에 y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할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시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y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밖에 전달할 수가 없냐면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밖에는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함수를 호출하다가 에러가 나면 왜 에러가 날까 하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요. 잠깐 생각해보면 첫 번째 파라미터가 가변길이 인수네. 가변길이 인수면은 모든 값들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y에는 값이 하나도 안 들어가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에러가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식처럼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앞에 있는 두 개의 값은 가변 길이 인수의 할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키워드 방식으로 호출을 했기 때문에, 아규먼트를 전달했기 때문에, 키워드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찾아서, 파라미터를 찾아서 아규먼트가 할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어,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전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간단하게 그 가변 길이 인수를 갖는 함수를 한번 그 간단하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본 거였었고요. 해본 거였었고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함수를 선언할 때 여기 보시면은요. 함수 선언되어 있죠. 함수를 선언할 때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를 두 개를 써줘. 별표를 두 개를 쓰면 여기에는 그 값을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이 없다. 가변 길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규먼트들을 전달할 때는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해라. 키워드 아규먼트들로만 전달해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가변 길이 인수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키워드 인수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그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 파라미터예요. 어,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도요. 함수에서는 최대 한 개까지만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만드실 때 가변 길이 인수 한 개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를 한 개를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변 길이가 아닌 일반적인 파라미터들을 선언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함수 호출하는 게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기먼트 아무것도 없죠. 가변길이 인수 죄송합니다. 가변길이 인수에는 값들을 아규먼트를 하나 더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변길이 키워드 인수에도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는 게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을 볼까요? 두 번째 함수 호출을 볼까요? 두 번째 함수 호출을 보시면은요. 키워드가 하나도 없죠. 전달하는 아규먼트들이 키워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누가 가져가는 거냐면 가변길이 인수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변길이 인수가 다 가져가게 되고 가변길이 키워드 인수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전달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함수 호출 같은 경우에 보시면 키워드가 없는 아규먼트들은 가변길이 인수에 그 다음에 키워드가 있는 아규먼트들은 가변길이 키워드 인수에 할당이 되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아그스는 보면은 튜플이고요. 그 다음에 아그스는 딕셔너리가 전달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었죠. 네. 그래서 어제 했었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디폴트 아규먼트, 파라미터의 기본값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키워드 아규먼트, 그러면 함수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키 밸류, 파라미터 이름, 값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 그다음 포지셔널 아규먼트, 그러면 파라미터가 선언된 순서대로 아규먼트들을 전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변 길이 인수,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몇 개를 줘도 상관이 없는 거. 네.
그리고 가변 길이 인수는 함수 선언할 때는 별표가 한 개다. 그다음에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이 없는데 단 아규먼트들을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해야 되는 거. 네, 이런. 그리고 함수를 선언할 때는 별표가 두 개가 붙는다. 네. 이런 정도의 개념만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용하다가 뭐 에러가 난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서 그 에러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문법에 맞게끔 코드를 수정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어제 했었던 내용들을 쭉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거예요. 어, 오늘은 개념적으로도 조금 어렵고, 우선 새 파일을 먼저 하나 만들까요? 우리 11번 파일까지 만들었었군요. 새 파일 열고요. 제목은 파이썬 12번이라고 하고요. 파이썬 12번. 어, 주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람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람다 표현식에 대해서만 할 건 아니고요. 함수의 그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한 것들을 할 거예요. 연결하고요. 연결하고, 네, 여기 혹시 글씨가 작아서 뭐라고 쓰는지 잘 안 보이시면, 네, 람다라고 썼어요. 오타는 아니고요. B는 발음이 안 돼요. 네, 람다라고 읽습니다. 네. 목차를 먼저 하나 만들죠. 목차는 1급 객체. 영어로는 클래스, first class object라고 얘기를 하는데, 텍스트 셀을 하나만 더 만들게요. 함수는 객체다예요. 네, 오늘 할 내용에, 그, 오늘 수업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줄인다면, 함수는 객체다. 예요. 펑션은, 펑션은, 오브젝트다. 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자, 우선 이 객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객체라고 하는 용어예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오브젝트. 오브젝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오브젝트 그러면 네. 물건, 네. 뭐 대상, 네. 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 네. 돌멩이도 오브젝트, 객체인 거고, 책상도 오브젝트인 거고, 모니터도 오브젝트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물건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오브젝트예요. 그냥 객체.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한 게 객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브젝트를. 프로그램에서 객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어지는 값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숫자들이 사용될 수 있고요. 문자열들이 사용될 수가 있고요. 논리값, true나 false 같은 것들이 사용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공부한 것들 중에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음.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객체라고 부릅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객체들은 특징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전부 다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변수를 만들어서 숫자 저장할 수 있죠. 변수를,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를 만들어서 문자열 저장할 수 있죠. 변수를 만들어서 true나 false 저장할 수 있죠. 변수를 만들어서 뭐 리스트 저장할 수 있죠. 그죠? 맞아요? 어.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거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거. 변수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어.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거잖아요. 컴퓨터에서 실행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어디에 저장해요? 메모리에 임시로 저장하겠죠. 파일에 저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죠? 하드디스크에 파일에 저장하지 않는 이상은 프로그램이 동작 중에 메모리, 뭐 램이라고 부르잖아요. 메모리에 뭐 숫자도 가지고 있을 거고 문자열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겠죠? 그쵸? 그러니까 변수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인데 그 메모리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메모리에 담아둘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객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담아줄 수 있는 것들은 숫자, 문자열, 뭐 논리값,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런 것들인 거죠. 어, 그래서 객체들은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네. 여기 쓸까요? 여기다가. 객체는 변수에 할당, 저장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변수에 저장할 수 있으니까, 변수 중에 특별한 종류의 변수가 있어요. 아규먼트들을 저장하는 변수, 그게 파라미터죠.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딱 주면,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주면 그 아규먼트들은 파라미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여기에서 나와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게 객체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객체는, 객체는 함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거죠. 랭이라고 하는 함수한테 문자열 줄 수 있죠. 이렇게. 그죠? 랭이라고 하는 함수한테 리스트를 줄 수가 있죠. 그죠? 네. 문자열이라고 하는 객체는 랭이라고 하는 함수한테 아규먼트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는 랭이라고 하는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죠? 사- 그게 파라미터에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것 때문에. 그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죠? 객체는 함수가 리턴할 수 있어요. 객체는 함수가 리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리턴 값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함수의 리턴 값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뭐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예로 들었었는데, 랭 하고서 문자열을 주게 되면, 이렇게 문자열을 주게 되면 얘가 무엇을 리턴해줘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리턴해 주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3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숫자죠?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 함수가 객체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를 객체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랜덤 우리 이런 것도 랜덤이라고 하는 것도 썼었잖아요. 랜덤 뭐 란드, 레인지 뭐 이렇게 해서 10보다 작은 뭐 이렇게 하면 얘는 난수 한 개를 만들어 주겠죠. 그죠? 난수 한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뭐 숫자만 리턴이 되는 걸 했었는데 우리가 또 뭐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문자열을 리턴해 주는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뭐 숫자를 리턴해 줄 수도 있고 문자열을 리턴해 줄 수도 있고 리스트를 리턴해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리턴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음. 그래서 함수가 리턴할 수 있는 거는 그건 객체예요. 객체.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예. 자, 마지막으로 객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함수 내부에서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어, 함수 내부에서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선언할 때 거기에서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고 그 비어있는 리스트에다 뭔가를 막 채우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죠.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리스트를 리턴하고 이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함수 내부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에다가 객체를 저장하고 그걸 이용해서 사용하고 이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객체란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숫자나 문자나 논리값이나 뭐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대상,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그냥 객체라고 오브젝트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얘네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함수한테 아규먼트로 줄 수 있다. 함수가 리턴할 수 있고 함수 내부에서 변수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객체예요. 여기에서 객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함수로만 바꾸면 돼요. 함수가, 함수는 객체다라고 얘기했죠. 객체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함수도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함수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고요. 함수는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함수, 함수가 함수를 리턴할 수 있어요. 함수가 함수를 리턴할 수 있어요. 재밌겠죠? 아닌가요? 그 다음에 함수 내부에서 함수를 다시 선언할 수 있어요. 그거를 내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1급 객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객체의 특징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1급 객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이 어려우면 그냥 한마디로 함수는 객체다예요. 함수는 객체다. 오늘 저희가 할 내용인 거예요. 이게 저희가 오늘 할 내용이에요. 할 내용입니다. 자, 뭐 일단 함수는 객체다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가 그냥 메모로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자, 이런 코드. 얘는 뭐예요? 정수, 그죠? 정수 1을, 정수 1을 어디에? 변수 x에 할당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객체를, 정수 1이라고 하는 객체를 변수에 할당했다. 객체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객체의 특징. 그 다음에 프린트 x. 그러면 x를 프린트 해주겠죠. 자, 이거는
이제 x는 정수라고 하는 객체란 말이에요. 정수 객체를 프린트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한 거죠. 정수 객체 x를 프린트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한 거죠. 그냥 말이 어려울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아규먼트다 뭐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어서 말이 어려울 뿐이지 내용이 어려운 건 없죠. 프린트 함수한테 정수를 넘겼다 이거예요. 프린트 함수한테 정수 객체를 넘겼다. 그럼 프린트 함수는 그 객체를 화면에다가 출력해줬다. 뭐 그런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랭 이렇게 하고 안녕. 안녕. 자, 이거는 뭐냐면 함수 랭의 리턴 값을 반환 값을 변수 리절트에 해당했다는 얘기죠. 어. 근데 이 리절트를 출력을 해보면 어, 리절트를 출력해보면 뭐예요? 정수죠. 정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 랭은 정수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함수에 따라서는 정수가 아니라 문자열이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리스트 객체를 리턴해 줄 수도 있겠죠. 네. 자,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요 부분은 객체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 객체는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다. 객체가 리턴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보여드린 거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def. 버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게요. 얘는 파라미터를 하나를 선언을 할 거예요. 파라미터를 하나를 선언하고요. 리턴 할 겁니다. x 곱하기 2를 리턴하는 함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 숫자에다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리턴해주는 함수.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실행했죠. 실행했습니다. 자,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제가 더블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1, 1 이렇게 했어요. 자, 얘는 결과가 뭐가 될까요? 22라고 하는 숫자를 출력한 거죠. 자, 얘는 말로 하면 더블 함수 호출, 더블 함수를 호출하고 그 리턴 값을, 리턴 값을 출력을 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출력하기 전에 더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아규먼트가 x로에 할당이 될 거고요. 아규먼트가 11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파라미터 x에 할당이 될 거고요. 함수는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일을 한 다음에 리턴 값을 주겠죠. 리턴 값을 어디다 줘요? 함수를 호출한 곳에다가 리턴 값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리턴 값이 이 자리에 오겠죠. 그죠? 그래서 함수의 리턴 값을 프린트 함수가 여기다 출력을 해준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프린트, 더블. 오타 아니에요. 프린트 됩니다. 자, 함수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괄호가 있어야 돼요. 그죠? 괄호가 없으면 함수 호출이 아니에요. 아규먼트가 있든
없든 있든 없든 함수 호출은 괄호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프린트 할 때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괄호까지는 있어야 되죠. 아규먼트는 없더라도 괄호까지는 있어야 되죠. 이래야 함수 호출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얘는 함수 호출이 아니에요. 함수의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 마치 변수의 이름처럼 함수의 이름일 뿐이에요. 함수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함수의 이름을 프린트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출력해 주냐면 펑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펑션 객체다, 함수 객체다라는 뜻이에요. 함수 객체다. 이름은 더블이고, 이름은 더블이고, 뒤쪽에 at, 뭐뭐뭐 이상한 숫자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at은 보통 어떤 의미로 써요? at? 어디 어디에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어디 어디에 있는. 메모리 주소값 여기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어딘가에 함수라고 하는 객체가 저장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함수를 호출했고 그 리턴 값을 전달을 받아서 리턴 값을 다시 되돌려 받아서 그거를 출력한 거고요. 여기서는 함수라고 하는 객체를 출력을 한 거예요. 함수 객체를.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요두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괄호가 함수 이름 뒤에 괄호가 쓰여지지 않으면 그건 함수를 호출한 게 아니에요. 함수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객체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객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함수도 어떻게 할 수 있겠다?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겠다. 예.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겠다. 자, 우리가 만든 함수가 있어요. 더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제가 변수 이름을 twice라고 할게요. 더블이라고 했어요. 자, 얘랑 달라요. 얘랑 달라요. 얘는 뭐예요? 더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리턴 값을 저장하겠다요. 근데 괄호를 쓰지 않으면 괄호를 쓰지 않으면 얘는 함수 객체를 함수 객체를 변수 어디에 twice에 할당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가능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일은 거의 없기는 해요. 이렇게 작성할 일은 거의 없기는 하지만 예,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twice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보면 twice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보면 펑션 객체예요. 펑션 객체인데 더블이라고 하는 펑션의 객체예요.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가 보시면 똑같아요. 네. 79, 79 이렇게 시작하죠. 40, 40 이렇게 끝나죠. 같은 객체인 거예요. 네.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을까요? 어려운 거 없죠? 이제 twice는 함수기 때문에 twice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12,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리턴값 24. 변수 twice는 함수이기 때문에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어떤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고요. 함수를 변수에 할당한 이후부터는 이 변수는 이제 함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함수의 이름이 되니까 이 이름으로 호출해도 돼요. 이해되세요?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우세요? 어. 그냥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프린트한 값 보세요. 우리가 더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def 정의했죠. 그리고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만 출력을 해봤어요. 이름만 출력을 했더니 펑션 더블이다라고 했죠.
더블을 트와이스에 저장을 했어요. 트와이스를 출력하겠다고 했더니 펑션 더블 함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트와이스랑 더블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와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호출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더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더블 하고서 호출해도 되는 거고요. 트와이스에 할당했으니까 트와이스 하고서 호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까지는. 자, 두 번째를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가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다죠?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다인데, 하려고 하니까 쉬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